네, 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이슈, 오늘 이슈 속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확인해 보죠. 네, 돈이 되는 이슈,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현대차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걱정이 좀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상업용 전기차와 관련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걱정 덜고 좀 달리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날의 스타트가 워낙 좋은데 이 기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로 연결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워낙 없었던 자리였잖아요, 네, 이사님. 네, 그런 네. 자리에서 오늘 이슈를 굉장히 또 반기는 모습이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4분기 실적도 좋아서 작년 안에 최고의 실적으로 마무리할 거다라는 증권가의 호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IRA 감축 법안과 네. 관련해 조금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네.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지금 현재 개별적인 이슈겠죠. IRA 법안 관련돼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은 상당히 좋았고, 테슬라를 대표적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일시적으로 반길 만한 이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것을 현대차, 기아차만 거스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약간 물음표를 던지고 관망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시세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IRA 법안이 나왔을 때 사실은 주가는 그다지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건 저희가 3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6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20년도 초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 초에 회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주가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서 네.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녹아있던 주가를 다 내주고 말았는데요. 6개 분기 연속해서 실적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퍼포먼스를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폭이 재반락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만 현대차,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차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작년 한 해 동안 특히 하반기에 하락폭이 왜 이렇게 컸는지를 천천히 고민해 보면 시장 점유율 하락과 과연 전기차도 내년도에 이 정도의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주가에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이려면 당연히 무엇보다 이런 고금리 시대에 리스 수요나 중고차 시세라든가 것들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멈춰져야 되고 신차 할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신차 할인 가격도 어느 정도 멈춰져야 된다. 무엇보다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희망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한 그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 자체는 자동차주 안에서 현대, 기아차의 호재가 맞기는 한데 네. 결국은 경기 둔화라는 자동차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지 네. 못하는 한 네. 강한 상승은 힘들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2021년 지금 고점으로 본다면 29만 원대부터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락한 이유는 말씀하신 경기 둔화, 네. 소비 둔화 이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 반영된 건 아닙니까? 사실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반영됐으면 시장은 좀 가볍게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 순간을 알려면 사실은 글로벌이 금리 인상도 좀 멈춰줘야 되고, 금리 인상. 예, 그 다음에 CPI도 좀
반등을 벌써부터 1월 달에 다시 또 내렸던 CPI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한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야 주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줄 텐데 지금 그러한 시점을 잡기에는 너무도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다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확실한 저점 딛는 계기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머니 이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올해의 텐베거 주식을 과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뉴스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증권가에서 주목한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성광밴드, 그리고 TSI 같은 종목들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포인트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공통점은 또 있겠죠. 올해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텐베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살릴 만한 중소형주들 눈에 띄나요? 네, 여기에서 거론된 것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던 것은 판단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와서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는 쪽에서는 우려감이 있어도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담을 만하다.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경험해 봤던 건 사실 팬데믹 이전에 엔데믹이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단체적으로 멘붕이 왔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리오프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각 국가별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는 상황 속에서 네. 중국이 이제 봉쇄해서 풀기 시작했더니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급증 때문에 다시 또 봉쇄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중국이 건너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걸 정책적으로 뒤로 가기에는 너무나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책 당국에서는 다시 또 봉쇄 쪽으로 가긴 힘들다. 다만 코로나 걸린 확진자 인구가 늘어나는 그때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 이후에 리오프닝 할 때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면 PCR 검사를 하다가 자가 진단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4인에서 3인으로 줄다가 2인 이내로 줄다가 모임은 어느 정도 8명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서서히. 늘려나가면서 네.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이 중국은 좀 더 빠른 시기를 가지고 오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비자를 안 내준다, 뭐 네. 아니면은 PCR 검사를 다시 또 공항에서 한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시 더 크게 국내에서 봉쇄를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리오프닝 이야기를 워낙 중점적으로 해주셔서 그러면 이사님께서 꼽는 올해 텐베거가 될 유망주는 중국 리오프닝주 안에 있습니까?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은 없었던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없었던 시장이라는 것은 한한령 때문에 그동안 6년 동안 닫혀있다가. 우리가 닫혀있던 시장이 열리는 그런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작년 하반기 때부터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IRA 법안 때문에 많은 주가 상승을 보였던 2차 전지라든가 관련된 희망적인 내용과 기업 이익 그리고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되려 작년 하반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때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주가에 녹임이 좀 있었던 네. 엔터주라든가 미디어 관련주들, 거기다가 임플란트 관련주들, 거기다가 뭐 호텔이라든가 레저, 면세점, 화장품 그러한 이벤트요. 관련주들이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게 다시 또 그 전 상태로 중국 정책이 돌아간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올 수 없는 강을 넘어섰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을 중국도 경험할 것이다. 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고 네. 사망률, 치사율이 낮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포스러운 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임플란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호텔, 레저, 카지노까지 이러한 업종 중에서 올해 주가 상승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 쪽이 오늘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텐베거라고 하기에는 워낙 주가 수준 자체가 다 같이 12월 달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좀 토픽으로 좀 유망하게 가격 상승 탄력을 높일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리오프닝 되면 사실은 그동안에 다른 악재로 주가의 하락폭이 컸던 임플란트 업종을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여기서 있지 더 않을까. 간다. 네네. 예, 뭐 지금 조정 나온 거에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 엔터 쪽도 없었던 공연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획사 쪽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도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드라마 제작사들도 사실 최근에 들어선 중국 OTT에서 다시 재상영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부정했다 다시 또 재방영할 때쯤 되면 주가의 상승폭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좀 찾아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쪽의 개방으로 시계열이 좀 더 빨라지면서 수혜 자체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제시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쪽 안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흐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휴가에 코스닥 확률을 굉장히 좀 높게 본 증권사들이 많았었는데 역시 이기택 이사님도 중소형주 안에서의 그 기회를 찾아주셨네요. 유망주들도 올해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